결국 그날 밤을 맞이하고 말았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더니 집안은 소름 끼치는 고요함에 휩싸였다. 나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다. 어느덧 혼자 산 지도 몇 년이 되어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혼자 있는 게 무서웠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문득 누군가의 똑똑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베란다 밖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잠을 설치고 있어 예민해진 나는 혹시 도둑이 아닐까 하는 염려에 조심스럽게 베란다 커튼을 살짝 열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일 뿐이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는 이어졌다. 생각 끝에 베란다 문을 꼭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인터넷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글들이 넘쳐났다. 마침 인터넷에서 이상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몇 해 전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옆 동에서 실제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였다. 그 시체는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했다. 그 뒤로 그 동의 집값이 유독 낮았고 몇몇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수군댔다. 생각에 잠겨있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베란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조금 전 걷어냈던 커튼을 다시 바라보았다. 커튼 뒤에는 확실히 뭔가가 있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네 베란다에 서 있는 듯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고리에 손을 뻗었다. 문을 꽉 잡고는 갑자기 확 열었다. 베란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달빛 아래로 비치는 텅 빈 발코니만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결코 아이처럼 쉽게 눈을 감고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기운은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몇 주 후 나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문장을 읽고는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그 소리가 들리면 결코 문을 열지 말라. 몇몇 주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그날 밤의 경험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렸다. 사실 그 문을 열었을 때 분명 발코니 바닥에 물방울 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악인이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이한 경험의 증거였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 종종 그 소리를 들었지만 절대로 다시는 문을 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느껴지는 공포감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절대로 그 소리에 응답하지 말라고. 두 번째 이야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번쯤은 지나쳤을 법한 길고 흥미로운 공포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7월 초였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지민은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이하여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아주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이 마을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미신이 엉켜있는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들은 이 작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지민은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이 마을에 도착한 첫째 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시원한 시골의 밤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창문으로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과 함께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라고 반복되는 그 소리를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엔 놀랐지만 피곤했기 때문에 그저 더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밤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놀라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그 언덕에 가까이 가지 마라. 예전부터 그곳엔 무언가가 깃든다는 소문이 있단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미신으로 치부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민은 저녁 무렵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뒤쪽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저주받은 곳이라며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젊었던 그들에겐 그런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모험과 게임일 뿐이었죠.
언덕에 오르던 그들은 자꾸만 이질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으로 오래된 작은 집을 발견했고 그것이 이 마을의 옛 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의 비명이 나지 않는다는 헛소문이 있었지만 모험심에 이끌린 그들은 그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옛 병원은 오래되고 쇠락하여 마치 병원이라기보다는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그곳은 진부한 공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낮고 냉기 서린 복도를 지나면 진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걸음, 세네 걸음,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발소리의 주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하나가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뒤따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뭔가에 홀린 듯 혼자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이제 바로 옆에서 들렸고 그는 고개를 돌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란 지민은 결국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그가 본 것은 친구들이 아닌 흐릿하거나 왜곡된 무언가였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마치 유령처럼 흔들리며 그는 그곳에서 헤어나오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민은 정신을 잃고 말았고 그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 아닌 할머니의 집 바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현실 같았는데 그의 손엔 정체불명이 낡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라고 적힌 그 종이를 본 그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민은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다시는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지민은 때때로 그때의 기억이 꿈 속에서 마치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아직도 가끔씩 도망쳐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괴담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이따금씩 그러한 경험담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여름방학이었고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그 넓은 캠퍼스가 굉장히 고요했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쓸쓸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져 버렸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던 때였고 더 이상 도서관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 마지못해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향하는 길은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혼자 걸으니 굉장히 낯설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캠퍼스 중앙에 있는 오래된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실제로도 많은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고 대부분 학교에 낡고 오래된 장소들이 그렇듯 사람들의 개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건물의 큰 창문들은 어두웠고 그중 한 곳에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법한 높이의 창문에 그림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서서 밥그릇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그 그림자가 확연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굳은 머리로는 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마 내부에 남아있던 경비 아저씨이겠지라고요. 다만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그 건물에 있을 이유가 특별히 없던 것을 알기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그 동일한 건물 앞에 서 있었고 그 창문과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번에는 솟아오른 그 창문 밖으로 서서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육질의 인상 깊은 얼굴도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라 소스라치게 깨어났고 주변을 확인해 보니 저는 여전히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 건물을 지나가야 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결국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그 건물 앞을 지나치는 것을 피해 다니게 되었고 같은 꿈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꿨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강이 되어야 그 기분, 나쁜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숙사 친구들이 같은 건물 앞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이후 그 건물은 캠퍼스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 되어 그 창문이 있던 자리는 이번에는 단단한 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길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일을 겪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기이한 경험을 떠올리면 머리칼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내가 보았던 그 그림자, 그리고 반복되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이 삶의 섬뜩한 여운을 남기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밤이 깊어진 어느 날 대학생 민수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기숙사 방에 돌아왔다. 그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왔다. 복도는 인적이 드물었고 어둠 속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왔다.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불쾌한 소음이었다. 복도를 지나치며 민수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동 샤워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춰섰다. 분명 이 시간에는 아무도 샤워실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 그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피곤함에 이끌려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샤워실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샤워실 안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현세의 것이 아닌 듯 이상하게도 민수를 매료시켰다. 그는 몽환적으로 샤워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뻗었다. 깨어난 민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꿈이었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잠깐 숨을 돌렸다. 그리고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 문득 그는 발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시 꿈을 꾼 것일까? 그는 고개를 휙 돌렸다. 방바닥에는 물기가 상쾌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문득 누군가 그의 방에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문도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침대 밑까지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심리를 가지고 놀리기라도 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를 놀려대며 시험 기간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종종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는 계속해서 샤워실에 여자가 나타났고 그녀는 점점 민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끈적한 무엇으로 점차 그의 일상을 침범해갔다. 민수는 도서관이나 수업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불길한 꿈이 아닌 현실에서 그것이 일어났다. 그는 갑작스러운 기척에 의해 잠에서 깼고 그의 눈앞에는 그 여자가 마침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식은 손이 민수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서글픈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을 때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룸메이트는 방 안이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작 민수는 이상할 만큼 평온해 보였고 그 여인의 등장 이후로 이상한 꿈도 물 웅덩이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민수는 홀로 샤워실을 가거나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때때로 그는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을 떠올리며 고요한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다. 민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후로 그는 그녀의 슬픈 미소와 메시지가 단순히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그건 어쩌면 이 세계에서 길을 잃고 떠도는 영혼의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른다.